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이고 현재 나라나를 두고 있어요. 씨는 인간에게 계속해서 시련을 만들어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자 생각해보니 그 말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어릴 적 제 인생은 항상 비포장도로였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고속도로처럼 뻥 뚫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인이 된 후에도 제 인생에는 잊을만 하면 비포장도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게 제 인생이겠거니 하면서 받아들이고 감내했죠. 그러나 최근에 이런 일을 겪고 난 후 처음으로 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을 만들어주는 거냐며 아등바등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왜 자꾸 장난질을 하냐고요. 어떤 분들은 세상살이 힘든 건 다 똑같은데 왜 그렇게 오버를 하냐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제 인생은 매 순간 위기였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힘든 제 인생에 또 한 번 충격받을 일이 생겼네요. 아무리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지만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 제 뒤통수를 세게 칠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겪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작은 옷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같은 고아원에서 왔고 친한 오빠 동생 관계로 자랐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방황하다 경찰에게 잡혀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4살 때였죠. 당시 부모님의 성함이나 주소 같은 것들은 기억에 남지 않았어요. 내가 기억하는 건 이름과 나이뿐이었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고아원에서 보낸 것이죠. 남편은 태어날 때 버려져 고아원에 들어갔다고 해요. 우리는 친남매처럼 자랐고 사회로 나온 후에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결국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사람들은 고아원 출신을 어렵게 여기지만 우리는 꽤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은 공부를 잘하고 행운도 따라서 대학교를 나오고 중소기업에 들어갔어요. 제게는 특별한 후원이 없었지만 힘든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결혼 3년 차 때 모은 돈으로 함께 가족을 먹여 살았습니다. 돈을 대출받아 작은 옷 공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축하해줬어요. 사장이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돈을 보태줄 생각이었지만 들어주지 않아서 앞으로 긴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결혼 3년 차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정말 기적 같았어요. 소형 공장은 내가 모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운영해서 공장을 키우고 빚을 갚을 거예요. 어쩌다 빚이 생겼지만 그날 우리 부부는 정말 행복했어요. 나는 다짐한 대로 열심히 공장을 운영해왔어요. 몇 년이 지나고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애가 8살이 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왔어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쉽지 않았죠.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계속해서 시도해도 안 되어서 남편은 포기를 고려했죠. 저도 그 마음이었지만 결국 아이가 생겨서 다행했습니다. 어렵지만 사랑으로 키운 아이였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잘 돌봐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나도 평범한 부부처럼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죠. 그러나 딸이 8살이 된 해 공동육아소에서 알고 지낸 언니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희수야, 너 요새 장호랑 어때? 무슨 일 있어? 오늘 갑자기 전화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어느덧 뜻밖에도 친한 친구와 같이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식당에서 우연히 장호를 보았다며. 무슨 말이야? 그게 뭐야? 이런 얘기를 듣자 너무나도 놀란 것은 당연하죠. 그 놈의 여자랑 가족처럼 다정하게 밥을 먹고 있는 걸 보고 세상에 그 여자랑 부부인 줄 알겠다는 언니 말이었죠. 그건 말이 안 되지. 너무 이상해. 언니가 잘못 본 거겠지? 그러나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세월이 흐른 만큼 장호를 몰라볼 리가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나는 언니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니는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걸 알았는지 어떻게든 그녀가 보았던 것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애를 쓰더라고요. 언니는 친구와 함께 있던 상황이라 직접 가서 그들을 마주치지 않지만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목격했죠. 못했다고 했어요. 대신 분위기가 이상해서 사진 찍어줬다며 보내줄 거야 했어요. 그때까지 나는 언니가 착각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니가 보낸 사진을 보니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사진 속 남자는 제 남편이었고 함께 식사하던 여자는 제 공장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그 여자 옆에 앉아있는 아이는 그 여자의 딸이었어요. 우리 공장은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이유는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동정하기 때문이에요. 그 여자도 미혼모였고 저보다 10살은 어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녀를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를 보너스도 잘 챙기고 간식이 남아있을 때는 딸에게 먹여주고 어린아이를 키워보는 일에 이해와 배려를 해왔어요. 금요일에 그 여자가 제 남편을 만나던 날은 정말 바쁜 날이었어요. 해당 이야기에 대한 짧은 한국어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없으면 그런 날에 그 여자가 아침부터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지금 우리 예나가 열이 높아서 어쩌죠? 오늘 하루 쉴 수 있을까요? 아, 네. 병원에도 갔어요. 아직 열이 있어서 제대로 진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곧 가려고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금요일이라 공장도 바쁘겠지만 아이가 아프면 당연히 엄마가 돌봐줘야죠. 걱정 마세요. 예나 챙겨줄게요. 그 여자는 내성적인 성격이며 남편이 공장에 올 때 바로 사무실로 가는 외부 계단을 사용하여 서로 마주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 여자가 딸을 데리고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알아보기로 결심했고 알고 있는 친구가 걱정되어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여자가 공장 직원과 만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제가 언니에게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언니는 이 사태에 분노해 제가 두 사람 사이를 알아보기로 한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언니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너의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혼자서 하려고 하느냐? 둘의 사람이 필요한데 너는 바쁜 공정일이지 그래도 내 편이 되어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낫지 않겠어? 미안해서 너에게 시간을 투자하여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걱정 마세요. 언니. 나는 얼마 전에 퇴사하여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친구를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지원하는 것을 하기로 했어요. 결국에는 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난 이틀 동안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온 때였어요. 나는 음식들을 치워요. 그리고 남편은 저녁 식사 후 좋아하는 술을 마시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술에서 취해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잠든 걸 확인한 후에 계획대로 휴대폰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비밀번호가 설정되었더라고요. 물론 예상은 했지만 진짜로 비밀번호가 설정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저 무작정 비밀번호를 넣어보기로 결정했어요. 만약 하나하나 클릭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휴대폰을 확인하는 방법을 청소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제가 남편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번호를 비밀번호로 설정했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가족 관련 번호로 설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총 4자리 숫자였고 처음에는 남편이 좋아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숫자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남편이 본인과 관련된 숫자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비밀번호를 유추하다가 휴대폰이 잠금 상태로 변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입장이었다면 아무도 알아내지 못하도록 여자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설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생일을 적어두고 기억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생일이 달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생일을 알아내고 남편의 휴대폰 비밀번호 창에 입력했습니다. 입력하면서도 혹시나 했지만 정말로 남편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그 여자의 생신일이었습니다. 생일이었습니다. 내가 핸드폰을 열어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사이가 올바른지를 확인하는 동안 확신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열자마자 두 사람이 찍은 여러 장의 사진과 그 여자의 전화번호를 발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이 두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화록을 보면 그 여자와 이미 가족 관계인 것처럼 행동했으며 그 여자의 딸도 남편에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나쁜 상황을 대비해 남편 핸드폰 속의 증거들을 저장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다시 자리에 두고 집을 나와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친한 누나에게 전화했습니다. 희수가 어떻게 됐어? 장우의 핸드폰을 뒤져봤어. 누나는 말했습니다. 이미 두 집을 서로 번갈아가며 사는 것으로 드러났어. 게다가 그 여자의 딸은 장우를 아빠라고 불렀대.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 해. 나는 지금 장우 집에 달려가서 그 놈을 때리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지만 나는 말했습니다. 우선 평소처럼 지내면서 조용히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 정찰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게다가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아직 모르니까 이해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어 번역입니다. 그래 알겠어. 집 주소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테니까 장어 뒤쫓아 다니면서 집이 어디인지 알아볼게. 나는 언니와의 전화를 끝내고 집으로 곧장 들어갔어. 소파에 앉아서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 사실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당장 남편을 눈머리채를 잡고 싶었고 그 여자는 공장에서 쫓아내고 싶었어. 하지만 모든 것을 알아내기 전에는 그럴 수 없었어. 그래서 한동안 화가 식을 때까지 두 사람을 평소대로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나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 배신감이 커서 모르게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듯이 얘기를 냈어. 그러자 옆에 있는 직원들도 하나 둘씩 끼어들었어. 그래서 며칠 동안 그 여자에게 압박을 가했어. 이제 뉴스에서 보더라고. 요즘 유부남과 바람 피우는 미혼모가 많다는데. 아, 유감이야.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는데 모르겠죠? 며칠 전에 뉴스에서 그거 봤던 것 같은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나 봐. 혹시 승희 씨는 그런 일 없죠? 에이, 사장님. 승희 씨가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네, 전해주신 이야기를 한국어로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저도 승희 씨를 믿지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죠. 우리는 업체들에게 물건을 납품하는 공장이지만 직원이 그런 일을 저지르면 회사 이미지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일상적으로 뉴스나 드라마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부분은 지나치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실은 제 직원이 남편의 상간녀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여자를 싫어하고 짜증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하는 일에 수시로 감시를 하며 규칙을 어기면 잡아내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여자가 애를 핑계로 공장에 나오지 않거나 일찍 퇴근해야 할 때에는 못마땅해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했어요. 그렇다면 그 여자를 증거물을 모으도록 쫓아다니도록 하는 언니가 저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식사를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앉아있던 날 그 여자의 행동이 의외의 정보를 나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날 그녀의 자리를 보니까 내가 컴퓨터를 끄지 않고 나갔을 때 불이 켜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 내가 전기값 내라고 이렇게 낭비를 해도 되는 거냐 하며 여자의 컴퓨터 화면을 켰다. 그때 메신저가 떠 있었다. 비밀번호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궁금해서 남편 휴대폰을 찾아보니 대화를 확인했다. 남편은 술을 마셔야 깊이 자고 장기가 밝은 편이라서 금방 깨는 편인데 그러니까 휴대폰을 못 봤다. 여자는 메신저를 보는 게 아니었겠지만 궁금해서 대화를 읽기 시작했다. 여자는 압박을 느꼈는지 무서워했고 자신에 대해 불안해 보였다. 그런데 남편이 여자를 내 공장에 취직시켰다는 대화를 보게 됐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력서를 확인해보니 그의 추이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제가 내일 다시 이야기해드리라는 날을 주시겠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해 언니야. 우리 두 사람이 합친 집 근처 아파트에 있어서 그런데 그 여자의 집이 지어 있는 그곳 같아.
내가 주소 보낼 테니 지금 두 사람의 사진을 몇 장 찍어서 보내줘. 나중에 필요할 때 꼭 알려줘. 언니는 전화 끊고 즉시 다양한 정보를 보내주었어. 나는 다른 것보다 먼저 주소를 확인했어. 아마도 공장 주변에서 살림을 합친 걸까 생각했는데 정말 놀라웠어. 내 생각이 맞았어. 언니가 보내준 주소를 확인하고 이력서와 비교해보니 그 여자가 살고 있던 아파트였어. 등장 밑이 어두운 말이 있잖아. 어떻게 공장 주변에서 살림을 할 생각을 한 걸까? 상황을 보니 남편이 야근을 해서 집에 들어오지 못했던 날들은 다 그 여자의 집에 있던 것 같았어. 언니가 보내준 사진에도 남편이 그 여자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 날짜가 야근을 하거나 급한 미팅 때문에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던 날이었어. 이 정도면 웃음도 나오지 않았어. 증거물을 수집하고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 핑계를 대면 그 여자 집으로 가서 추격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약 일주일이 지나서 그날 남편이 출근하려고 할 때 여행을 가야겠다고 했어요. 그땐 그녀 집에 딸을 데리러 가게 되었어요. 사실 아이에게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갑자기 출장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그녀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그 여자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녀 집에 도착하자마자 치킨 배달이 왔어요. 배달원에게 돈을 물었더니 그 집 손님이라고 하니까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는 카메라에 얼굴을 가리고 치킨 배달원인 척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 여자와 딸이 나오는 걸 보고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현관문이 열리자 남편은 우리 얼굴을 보더니 여자는 몹시 당황했어요. 그때 아무리 싸우려 해도 신념이 절실하여 하죠. 하지만 내게 발톱처럼 날카로운 나의 순발력 덕분에 제가 발 아랫부분을 차며 문을 닫지 못하게 했어요.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건데 어차피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왜 문을 닫아? 보지도 않고. 어린 아이들 앞에서 다투는 건 좋지 않아. 그러니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해야 해. 어차피 집에 가서 얘기할 거면 지금 왜 이딴 짓을? 당신이 무엇을 잘했다고 이러는 거야? 명령하는 건가? 아니면 뭐라고 하는 거야? 아이들 앞에서 서로 싸우며 혼란을 일으키는 건 좋지 않아. 당신이 현재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온전한 달은 두고 남을 건들기라도 하겠다는 게 논리적인가요? 최근에 남편은 날갯짓이 더 심해졌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방황하며 침입하기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상황에서 저를 따라다니며 또 어째서 속닥거리며 나를 따라오는 건데요. 거기에 더해 그 여자의 딸이 울고 난리 친 걸 보고서도 본인 딸은 냅두고 다른 사람의 딸을 껴안는 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지금 뭘 하는 거야? 왜 소연이를 내버려 두고 저 딸을 안아주는 거야? 달래도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짓을 하는 거야? 이 집에서는 승의 딸이 내 딸이야. 그러니까 사랑 그만하고 빨리 나가. 뭐? 못 나가. 당신이랑 그 여자 앞에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빌 때까지 못 나가. 남편은 억지로 문을 닫으려고 했고 난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지만 그 남자의 힘은 내가 이길 수 없었어. 남편은 힘들어서 저를 강제로 떼어냈고 집에서 쫓겼어. 문자로 앞으로 집에 못 들어간다고. 생활비도 안 보낼 거라고 보내왔어. 난 기가 막혔어. 처음에는 그 여자 자리를 없애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언제까지 버티나 생각했고 그 일이 있던 그날로부터 3일이 지났을 때 그 여자로부터 문자 한 통 받았어. 그 문자는 퇴직하겠라는 한마디였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문자 한마디로 끝내려는 태도에 화가 났어. 그 문자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야겠다 싶어서 그 여자에게 전화했어. 그런데 그 여자는 내 전화를 알아차린 듯이 미리 차단을 해놓은 것 같았어. 빌어도 안 되니 상간녀가 당당하게서 한 일이야. 오히려 저보다 더 방황하며 침입하기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상황에서 저를 따라다니며 또 어째서 속닥거리며 나를 따라오는 건데요. 거기에 더해 그 여자의 딸이 울고 난리 친 걸 보고서도 본인 딸은 냅두고 다른 사람의 딸을 껴안는 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지금 뭘 하는 거야? 왜 소연이를 내버려 두고 저 딸을 안아주는 거야? 달래도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짓을 하는 거야? 이 집에서는 승의 딸이 내 딸이야. 그러니까 사랑 그만하고 빨리 나가.
나는 그 여자의 막무가내한 행동을 보고 그저 이혼하면 평생 억울할 것 같았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두 사람에게 제대로 보복할 통쾌한 마음으로 도장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리 예약해둔 변호사 상담을 취소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다. 어느 날 사무실 직원 중 한 명이 유명한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을 했다. 그 업체에 대량으로 납품을 해주고 싶다면 미팅을 잡자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 나는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이 이름 있는 회사라고 하니까 미팅을 잡으라고 했고 이틀 후 중소기업과 미팅을 가졌다. 그러나 미팅에 온 사람이 직원이 아니라 그 회사의 사장이었다. 직원 한 명이 따라왔지만 나는 의심스러워했고 조금 당황스러웠다. 보통 납품 의뢰를 할 때는 소기업이 아닌 경우 사원들이 와서 설명하고 계약을 하지만 사장이 직접 왔다니 그것이 무슨 일인지 의문스러웠다. 사실 사장이 직접 왔다는 것이 너무 의심스러워서 처음에는 사춘기업이 아닐까 했다. 그러나 진실로 명함에 있는 회사 이름이 맞냐고 물으면 네, 제가 명함 속 회사 사장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대답했다. 아니요, 계약은 일반적으로 직원분들이 담당하시죠. 사장님이 왜 여기까지 직접 오신 건가요? 직원들에게 물어본 결과 우리 공장의 만족도가 대체로 높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공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려고 옆에 있는 직원을 따라온 거예요. 어떻게 해도 사장이 직접 나오는 경우는 드물지 않겠죠. 보통 회사 직원 두세 명만 있어도 사장이 아니라 직원들이 나와서 계약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저희 회사도 지금은 규모가 커져서 훨씬 편해졌지만 예전에는 제가 직접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때의 기억 때문에 회사와 큰 계약을 맺을 때 종종 직원과 함께 나가기도 했었죠. 성공하신 것 같군요. 저는 이게 처음이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조금 망설이는데요. 만약 걱정된다면 인터넷에서 회사 주소를 검색해서 직접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계약은 거기서 진행하면 되죠. 사장님이 소규모 공장에 직접 나오신다는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러자 사장님도 의심스러워 하시는 눈치를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이상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웃으셨죠. 그리고 계약은 상호간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공장을 충분히 둘러보고 오셨으니까요. 계약 체결을 직접 회사에서 하자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직원 한 명이 따라왔지만 나는 의심스러워했고 조금 당황스러웠다. 보통 납품 의뢰를 할 때는 소기업이 아닌 경우 사원들이 와서 설명하고 계약을 하지만 사장이 직접 왔다니 그것이 무슨 일인지 의문스러웠다. 사실 사장이 직접 왔다는 것이 너무 의심스러워서 처음에는 사춘기업이 아닐까 했다. 그러나 진실로 명함에 있는 회사 이름이 맞냐고 물으면 네, 제가 명함 속 회사 사장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후 다음 날 회사에 방문하라는 카드를 주시는 거예요. 명함을 보여주면 데스크 직원이 사장실로 안내를 해줄 거라고 하시는데 사장님은 다음 날 회사에서 뵐 거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죠. 그렇게 다음 날이 찾아왔고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회사에 찾아갔어요. 사실 찾아가는 도중에도 의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데스크 직원에게 명함을 보여주니 직접 사장실까지 안내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날 뵀던 사장님께서 앉아 계셨어요. 덕분에 제 의심을 거칠 수 있었고 사장님과 함께 온 직원들과 함께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 계약서 절차가 끝났을 때 사장실에서 나가려는데 사장님이 다음에 또 봐요라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계약을 했으니 다음에 또 보러 올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별 생각 없이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러나 그 후 약 3일이 지난 날에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박희숙 씨 맞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을 찾으러 왔는데 저희 아버지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예, 저희 아버지를 찾으셨다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일단 빨리 경찰서로 오시길. 사실은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경찰서에 유전자 등록을 해 놓았어요. 그러다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겨서 부모님은 세상에 없는 건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도착해보니 계약을 한 회사의 사장님이 반겨주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죠.
그래서 경찰에 말했더니 사장님이 자세히 설명해주겠다고 해서 카페로 이동해 이야기 나눴어요. 그러다 사장님이 할머니 아버지 친구이신 것 같다며 아버지를 찾고 왔다는데 많이 놀랐어요. 사실 나는 희숙 씨 아버지 친구예요. 그래서 희숙 씨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다며. 헉, 저희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희숙 씨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다고 해서 아버지는 신부전으로 떠났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제 대신 온 건가요? 네, 죄송하지만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아버지 생각하고 살아주세요. 아버지의 노력에 감동받아 조용히 어깨를 들어섰어. 사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책임감을 느꼈어. 결국 사장님은 나에게 다가와 함께 회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자 나의 삶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어주고 있어. 아버지의 사랑과 노력을 생각하며 나는 더욱더 열심히 그리고 사랑을 전달하며 나아가고 싶어. 부디 아버지의 뜻을 이어나가며 늘 희망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영원한 감사를 전하고 싶어. 고맙습니다. 유언을 남겼다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회장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며 저를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유전자 등록은 본인만 가능하지만 사정이 있어서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힘을 좀 썼다고 했죠. 그런데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이 나왔고 그게 바로 저였던 거예요. 사장님은 유전자가 일치한 사람이 나왔던 소식을 듣고 나서 정말 아버지와 닮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제 공장까지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약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로 공장에 미팅을 잡으셨던 거예요. 그때 사장님 말씀을 하시며 제대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도 정태 위원처럼 희숙 씨를 찾아서 다행이에요. 사실 못 찾고 세상을 떠나면 나중에 정태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했거든요. 사장님은 모든 사정을 이야기해 주신 후 제 손을 잡고 울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저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앞으로 본인이 아버지 노릇을 대신해 주겠다고 했어요. 저도 사장님을 아버지 대신이라고 생각하며 지내기로 했어요. 며칠 뒤 사장님께서 점심을 사주시겠다고 하셔서 회사 주변에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점심을 먹으러 나왔다가 저를 발견한 것 같아요. 손을 잡으려 했는데 갑자기 데리러 가던 손을 잡았더니 급하게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사실 지금 여기는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가 위치한 곳이에요. 당신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야? 내가 다니는 회사를 찾으러 온 거야?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얘기를 해? 누가 당신을 찾으러 왔다는 얘길 들었나 봐.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냥 각자 자리로 돌아가자. 아, 어쩌다가 이 동네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왔어요. 당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조용히 가야죠. 어차피 저녁에 연락할 거였는데 이렇게 만났으니까 좋네요. 그럼 당장 이혼하자. 좋아요. 어차피 내 딸은 당신의 피가 섞인 애가 아니라니까. 나 무정자증이라더라고. 이 여자야. 우리 둘 다 바람 피웠잖아.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소리 질렀어요. 도대체 어이가 없다. 남편은 그 여자랑 아이를 가지려고 검사를 받았는데 무정자증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일단 가서 다른 병원에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겠죠. 진단서도 있어도 그녀까지 인정하고 결혼을 그만둘 생각이 있냐고.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이혼을 못하겠어? 곧바로 딸이랑 친자 검사해야 돼. 친척 검사를 왜 하냐고. 이미 들통 났으니까 이젠 그냥 이혼하자고 제안했어. 근데 난 받아들일 수 없었고 남편 머리카락을 확보하기 위해 뜯었어. 딸이 들어오자마자 머리카락을 잘랐고 다음 날 바로 검사를 맡겼어. 결과를 빨리 알고 싶어서 매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어. 당연히 딸은 남편과 같은 DNA를 가진 걸 확인했고 바로 프린터로 검사 결과를 찾아가 넘겨줬어. 그랬더니 남편은 진심 친자 검사를 한 거 맞냐고 억울해했는데 이혼하려는 마음을 갖다 믿었다.
검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남편이 정말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말했어. 심지어 남편이 이전에 검사를 안 하겠다며 내게 한 말로부터 이미 미리 이혼을 생각한 거란 걸 짐작했어. 결과를 보고 열받았어. 그래서 사장님의 딸은 로비에 있는 남편을 통해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은 처음에 당황하더니 나를 위한 계획을 세웠죠. 위기에 놓인 나를 돕기 위해 남편은 사장님에게 하루를 번아웃판 다 하는 일을 제안했어요. 그것은 나에게 와서 복수를 받아 이 회사를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아침이면 나는 회사로 가서 계획을 실행하려 했어요. 저절로 집을 나오는 행동을 할 것이다. 재빨은 사촌 오빠를 속이고 자신들의 작은 기만을 증명하기 위해 속물처럼 행동한 그들에게 혼은 나서지 않았다. 그들이 판단하지 못한 건 그대로 남았다. 넋을 중후회하는 순간을 무릎 꿇었는데도 소용없었다. 제 시작은 다가오고 있었다. 회사의 사장님께서 도와주셔서 변호사를 만나게 되어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증거물을 제출한 후 남편과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 여자에게 상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또한 가짜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도 고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자료를 풍족하게 받을 수 있었고 딸의 양육비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 남편의 삶은 망가지게 되었고 회사에서 해고되면서 그 여자와도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힘들게 살고 있지만 사장님의 도움 덕분에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공정에는 제가 문제가 있었지만 관리가 잘 되고 품질이 좋다는 이유로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고 전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더라도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지 않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모두 꾸역꾸역 받고 있습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받았고 부모님이 버린 것이 아님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남긴 유언 덕분에 양아버지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지 지금은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도 편히하여 앞으로 행복한 일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도 저희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딸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5월에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